저는 지금 백아산 하늘다리 밑에 있는 어느 식당에 돌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긴 돌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늬입니다. 이게 무슨 무늬일까요? 여기 식당 주인도 몰랐을 것이고 여기를 찾아와서 이 벤치에 앉았던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냥 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결정적인 것은 바로 다음에 있는 벤치입니다. 이게 뭐라고 뭐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공룡의 하늘을 낳는 인형, 공룡의 자국 화석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공룡을 연구하는 전남대 허민 교수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실험실, 이 연구실에 있는 제자분들이랑 함께 와서 이곳에 와서 이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여기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 벤치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인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만은 저 연은과 이 발자국 모습이 이들의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순에 이제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즉 1억 5천만 년 전, 그래서 1억 3천만 년과 6,500년 사이에 있었다는 중생뒤 백악기 시대에 화순에 공룡이 놀았던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룡이 큰 일이 화순 일대가 호수여서 호수가 주변에 진흙벌 위로 공룡들이 왔다 갔다 한 그 발자국이 수백 년, 천년이 1억 년이 지나면서 이게 화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물결 무늬는 그때 그 물결 치던 것들이 이제 예, 화석으로 남아서 연운이라고 보통 이름을 부르더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딱 보고 이거는 공룡 발자국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은 바로 이 돌 어디서 구해왔어?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바로 저기 지금 이제 무슨 금호 리조트라고 합니다만 그 뒤에 있는 거기서 이제 채색해 왔다는 것을 알고 바로 튀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이제 중단시키고 연구를 해보니까 제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공룡 화석 발자국이었습니다. 네, 공룡 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이 화순 서유리에 있는 공룡 화석 발자국은 이 공룡들이 다녔던 그 발자국의 보행렬을 보고 공룡들이 당시에 몇 킬로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는 공룡 가속도 이론을 발견할 정도로 대단한 이 가치가 있는 이 공룡 발자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화순뿐만 아니라 해남, 보성, 또 어디죠? 여수, 그리고 전남에 있는 이곳과 그다음에 경남 고성을 묶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룡 화석지로 지금 등재 신청해서 지금 잠정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아산 하늘다리로 가는 길에 우리는 잠깐 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사소한 우연이 사소한 발견이 엄청난 대사건이 된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화순 팔경의 하나인 백아산 하늘다리. 저기 한번 산을 한번 보시죠. 750m 되는 이 백아산 한자로 풀면은 흰백자에 거의 아자입니다. 저 산에 보면은 희끗희끗한 바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게 마치 거위들이 무리지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아산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지난 다음에 민족 독립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었는데 광복군들이 진공하려고 했지만은 이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는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복지를 하면서 남북에 이념 대립됐던 곳이 바로 저희 대한민국 땅이었었는데, 이 해방 직후에 이곳에서 빨치산 전남도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 다리는 저 마당바위와 저 하늘 정상에 있는 마당바위와 절터바위 두 바위를 잇는 다리로서 66m 되는 산악 현수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 다리는 이 빨치산들과 우리 토벌대와의 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원들이 있지 않아요? 그의 원을 달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저 하늘 다리가 있습니다. 등산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이 우리 빨치산 전남 도땅이 있었던 이곳,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이곳은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힘이 되는 등산하는 곳으로 많이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한번 더 올라가 보시죠. 여기 한번 오면서 찍어줄까요? 여기를 한번 이 물결 한번 보면서 해가산에 있는 이 식당에는 이런 이 공룡 화석지에서 공룡 화석지인지 모르고 떼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비빔돌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1억 몇천만 년 전에 있었던 호숫가에 있었던 뻘 바탕에 이 물결 치는 분이 연훈이라고. 여기 오시면 백아산 정상 하늘다리로 올라가는 길에는 또한 또 재미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 이야기가 뽑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리지가 있습니다. 열리지. 이 백거이 선생은 장안가 중에서 나는 새가 되거든 남방의 비익조같이 함께 날고 나무가 되거든 열리지가 되리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찬찬히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를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 나무가 이렇게 피나무 같기도 하고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가 있었는데 옆에서 다른 나무가 끼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가 이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남녀의 만남처럼 서로 다른 이 나무가 이렇게 만난 것을 열리지 또 열리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백거의 시에 나오듯이 나는 새가 될 경우에 한 마리의 비익조같이 되리라 했는데, 이 비익조라는 것은 눈과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랍니다. 즉 짝이 있어야만이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날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짝이 있어야만이 함께 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금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익조인데, 이 열리목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낙엽이로 들으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잠시 멈추고 산속 자연 속에 들어와서 나무와 바람과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아산은 이념 대립의 상처가, 민족의 상처가 있는 곳으로서 이 화순의 동북에서 태어난 이 박현채, 이분은 이제 조선대학교 교수님도 했지만은 이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을 쓰시기도 하는 아주 대단한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현채 선생은 이
중학교 3학년 때가 이제 빠치산에 들어와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빠치산 문화부 중대장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외관은 이제 동복오시라고 그러는데, 예향인 광주의 대표적인 이 화가로서 오디오 선생님이 있잖아요. 오디오 선생님도 바로 동복오시. 이분도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활동을 하셨다는데, 이 백아산 밑에서 이제 빠치산들이 여러분 남부군 소설 아시죠? 지리산 남부군. 그렇지만 빠치산 전남 도땅이 백아산에 있다가 이제 지리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등산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보시죠.